공유기와 바이러스 그리고 전송 속도. 컴퓨터로 무료 게임을 받아서 깔았는데 계속 광고가 나와요. 이 영상이 오늘 아침 등록을 해드린 영상이죠. 오늘 아침 등록을 해드린 게 맞을 텐데. 네, 10월 31일에 스트리밍 할 때 질문해 주셨던 비즈글래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컴퓨터로 무료 게임을 받아서 깔았는데 계속 광고가 나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무료 게임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서 광고용 앱들, 광고용 악성 앱이 설치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바이러스 검사는 사용자가 파일들 하나하나 다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말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백신의 도움을 받아서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예전에 파일을 그 백신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를 찾아서 직접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동작을 못하도록 막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광고가 나와요 부분. 계속 광고가 나와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광고, 컴퓨터에서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유틸리티 도구 프로그램에서 무료뿐만이 아니라 유료도 그렇죠. 이거는 빼는 게 낫겠네요. 유료에서도 나오는 경우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합니다. 광고를 나오게 한다. 이럴 경우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광고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설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들은 굳이 광고를 없애는 옵션이 없다면, 광고를 없애는 옵션이 설정상에 있다면 그거를 꺼버리면은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면서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광고 수입 때문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지금 제 네이톤을 켜놓은 그 네이톤 메신저 창이에요. 메신저 창인데 지금 보면 하단에 광고 나오고 뉴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 위에 또 글자로 메시지로 또 광고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광고죠. 맨 밑에 있는 뉴스를 누르면 또 뉴스의 클릭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료를 가져갈 거고, 진짜 이 광고를 누르면 광고를 올린 그 게재해준 네이톤 쪽에서 이 업체 측에서 네이톤 쪽으로 광고비를 줄 거고, 이것도 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네이톤 메신저 창 안에도 이렇게 광고가 있지만, 네이톤을 켜놓고 있으면 컴퓨터의 오른쪽 밑에 부분에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아니라 뭔가 좀 인터넷 창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이런 특정 동작이 있을 때 그것을 캐치해서 또 추가로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팝업 광고를. 그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지금 저 예로 든 거는 제가 네이트온을 네이트온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나오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유틸리티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렇게 광고로 운영을 하다가 뭐 유료로 구입을 하면은 광고를 없애준다던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앱도 많이 있죠. 스마트폰에도. 보통 무료 앱들은 광고를 많이 넣어놓고 유료 뭐 1,000원이나 2,000원이나 5,000원이나 만 원으로 구입을 하면은 추가적인 기능 한두 가지 더 넣어주고 광고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등록해드린 컴퓨터용 무료 게임을 받아서 깔았는데 광고가 계속 나와요. 이 영상에도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 제거해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함 이거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함. 예전에 윈도우 7이나 8이나 8.1까지는 뭐 8이나 8.1에서는 이런 윈도우즈의 설정창이 따로 있었지만 그 전에는 보통 이 제어판에서 정리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 제가 예전 사람이라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입에 지금 붙어 있는데 프로그램 및 기능이에요. 프로그램 및 기능. 윈도우 8부터인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프로그램 및 기능에 보면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찾아서 그것을 우클릭해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니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 이거기도 하고 또 윈도우 10에서는 또 다를 거예요. 설정을 열어서 어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앱 항목이 있네요. 앱 및 기능 앱 및 기능이네요. 앱 및 기능에 보면은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앱 정보가 나오죠. 이 프로그램을 윈도우 10은 그 타블렛에도 그 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영 체제여서 보통 예전에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던 것을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 및 기능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앱 및 기능에서 광고용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뭐 이름을 바꿔놓거나 해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목록 중에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켜져 있고 저는 이 중에 한 95%, 99% 정도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이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뭐가 악성 프로그램인지, 뭐가 좋은 프로그램인지, 어떤 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지,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뒤에 만들어 드렸던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점검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격 점검을. 아니면은 수리점에 가져가서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기사를 불러보든가. 방문기사를 부르면 근데 보통 수거를 해가서 포맷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포맷을 해주던가.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이상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문제에 거슬려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인지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하나 찾아봐야죠. 이 중에서 좀 헷갈릴 만한 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렉스 보자. 이름이 복잡해서 REXPERT 구글에다가 REXPERT 30 나오네요. 보죠. 이거는 프린트 서비스였어요. 프린트 서비스.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REXPERT 30 프린트 서비스 삭제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램 삭제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워도 문제 없을까요? 앞에 서론이 좀 있네요. 구라 제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있는 클립소프트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웹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관공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삭제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 주셔도 무방한 파일이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없네요. 웹 프로그램이다. 일단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충돌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다른 그 프린트용 서비스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프린트 보조용 프로그램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한 군데만 보면은 모르니까 적어도 두 개에서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웹에서 열람한 뷰어 프로그램에서 내용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통계청, 국세청의 홈택스 등 관공서 사이트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자주 사용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뭐 안 지우시는 게 좋겠죠. 지우면은 또 설치해 달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좀 악성 프로그램이 여지가 있는지, 악성 프로그램일 여지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주면, 그러면은 컴퓨터에 이제 광고용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돼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나온 악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보가 없거나 한 것들은 되게 검색을 해도 이름이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일단은 유명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삭제를 해보고, 그리고 사용자가 꼭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삭제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삭제한 다음에 광고가 없어졌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검색을 할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일단은 저런 프로그램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을 볼까요?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점검하시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대한 뭐 정리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토런즈의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추천 사이트 분석 도구 볼까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는 끄고, 안 나오네. 오토런즈란 PDF. 오토런즈란 시스템 인터널즈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프리웨어로 컴퓨터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설정되어 있는 모든 시작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툴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는 제작사인 시스템 인터널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오토런즈 프로그램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오토런즈 관련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인터널즈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프리웨어, 점검용 프리웨어인데, 이 시스템 인터널즈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토런즈를 받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받아지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인터널즈 항목에 오토런즈 포 윈도우즈라는 형태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그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해줬듯이 윈도우가 시작될 때 같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의 목록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들, 그것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이 윈도우즈를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보여주게 돼요. 지금 화면에는 이 내가 실행한 응용 프로그램들만 나와 있지만, 지금 윈도우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이 되는 뭐 이 화면을 켜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 글자를 정리해 놔서 글자를 쓰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 파일을 탐색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아니 파일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소리를 나게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 이 윈도우즈, 그러니까 사용자와 이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은 그럼 시스템 인터널즈에 이런 약관 사항이 나와요. 약관 사항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죠. 목록이 쭉 나오고, 지금 한 줄 한 줄 한 줄이 컴퓨터가 켜질 때 같이 켜지는 프로그램이나 설정 파일들의 목록이에요. 이 목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지 않은데도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지금 왼쪽 밑에 창 레디로 되어 있으면 로딩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옵션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놓은 설정이 컴퓨터가 켜질 때 컴퓨터가 켜질 때 실행되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록을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컴퓨터가 켜질 때 같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부팅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나가 켜지는데 뭐 1000분의 1초, 뭐 10,000분의 1초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속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오토런즈에서 볼 때 그럴 때는 옵션을 보통 윈도우즈 엔트리,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숨기고, 그리고 엠티 로케이션, 빈 폴더들, 이 레지스트리에, 그러니까 자동 실행되는 항목 중에서 원래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은 자동 실행이 되도록 자동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목록이 없어서 자동 실행되지 않는 그런 항목들, 그런 것들은 숨겨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목록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이 내용이 그 윈도우즈 운용,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지고 동작하는데 필요한 그 중요한 것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만 보여주는, 나머지 그 실행되는 요소들만 보여주는 그런 목록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이드 엠티 로케이션하고 하이드 윈도우즈 엔트리 하고 하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리, 뭐 이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즈 엔트리를 체크하면은 이것도 같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나 윈도우즈 엔트리, 윈도우즈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윈도우즈 같은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숨겨주고,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에브리띵 항목은 모든 실행되는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모든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고, 이 뒤에 있는 로그온,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스케줄러, 태스크, 이것들은 이 모든 항목 중에서 특정 분야마다 나눠놓은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항목들을 다 모아서 이 에브리띵 목록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중요하게 보는 거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정리를 위해서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은 로그온,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스케줄러, 태스크, 서비스, 그리고 바이러스의 경우 드라이버까지, 그리고 코덱에도 간혹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 예전에는 윈도우즈 로그온이나 아니면은 원 바이러스의 경우는 윈속 프로바이더나 뭐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 윈도우즈 로그온이나 윈속 프로바이더까지 관여하는, 그런 데까지 등록되는 바이러스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이게 예전 기술이어서 그런지 바이러스 기술이. 그래서 보통은 이 드라이버까지만 보면은 악성 프로그램, 악성 광고용 프로그램이나 악성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로그온,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스케줄러 태스크, 서비스 드라이버까지. 이 중에서 로그온은 보통 얘기하는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가 켜질 때 시작 프로그램 항목이 요새는 작업 관리자에서도 보이죠. 작업 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에 보면은 나오는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이 이 로그온 목록에 나오는 항목 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인지, 지금은 이 제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직접 이 오토런즈를 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 자기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 켜질 때 실행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목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시작 프로그램 항목들, 컴퓨터가 켜질 때 같이 시작되는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의 항목들이고요. 익스플로러는 그 인터넷 탐색기가 아니고요. 얘는 윈도우즈 탐색기, 윈도우즈 탐색하는 이 창이 있잖아요. 파일 탐색기나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시작 표시줄이나 아니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시작 표시줄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이콘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열고 아니면 파일을 열고 그 이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익스플로러 탐색기라고 해요. 파일 탐색기하고는 좀 다른 그 분야죠. 이거는 파일 탐색기가 아니라 윈도우즈 자체의 탐색기인 거예요. 윈도우즈 자체를 운용하기 위한 탐색기. 익스플로러. 그래서
만약에 이 항목들 중에는 우리가 아이콘이나 이런 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편집이나, 이거 문맥 메뉴라고 하죠. 문맥 메뉴에 대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반디집에 대한 내용이 많죠. 반디집은 그 상용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된 프리웨어인 압축 해제, 압축 프로그램이라서 그 각 파일들을, 일반 파일들을 우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반디집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오토런즈 그 ZIP 집으로 압축하기, 세븐집으로 압축하기,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반디집을 열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항목들이 여기 있어서, 이 항목들이 여기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클릭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색기의 항목이나 아니면 우클릭 문맥 메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익스플로러 항목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요새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인터넷 창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전이 아니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화면에 이 영어로 이자에 노란색 띠가 둘러져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겠지만, 이 인터넷 하다가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적인 좀 진행이 필요하다. 사용자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판단하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 컴퓨터로 프로그램들을 보내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액티브엑스 기능 같은 것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티브엑스 같은 기능들이 설치되었을 때 보통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항목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추가된 추가 요소들, 추가 프로그램 요소들을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탭에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사용하셨을 때 보통 툴바 같은 기능들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뭐 구글 툴바나 아니면은 알툴바나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뭐 아웃룩,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이런 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MSN, 뭐 검색 이렇게 탭이 있는 것처럼 탭이 알툴바가 여러 개 있었죠. 뭐 많이 나와 있는 뭐 유머 같은 경우에는 뭐 20개, 30개씩 나와 있고, 뭐 보자 보자 하니까 뭐 한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툴바 항목들이 여기 보통 표시가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탭에. 그다음에 스케줄러 태스크는 좀 이 시작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얘네도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나 하게 되는데, 좀 시작 프로그램하고는 좀 경향이 다르죠. 시작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켜질 때 한 번 딱 켜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스케줄러 태스크는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예약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예약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지금 저는 엔비디아 관련 항목들이 많이 실행이 되어 있네요. 얘네가 뭐 주기적으로 뭐 짧게는 뭐 1분에 몇 번, 1시간에 몇 번, 아니면은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주기를 둬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다음 서비스 항목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될 때, 응용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될 때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해서 자동 실행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서비스로 넣어 놓거든요. 서비스 항목들은 꺼져 있으면은 자동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설정을 해 놓는 거에 좀 따라 다르죠. 자동으로 다시 켜지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다시 켜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은 자동으로 다시 실행이 되게 해놔요. 여기 보면은 뭐 구글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뭐 엠프로텍트의 온라인 시큐리티, 이런 것들, 아까 봤었던
REX, PERT 30 프린트 서비스 여기 있죠. 그게 프로그램에도 있었지만 이 서비스 항목에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게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서비스 항목에서 실행되고 있다가 인터넷 하다가 막 국세청이나 홈택스 같은 데서 프린트를 하려고 할 때 이 서비스로 실행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서 내 프린트 드라이버로 연결이 돼서 인쇄가 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뭐 스페이스 데스크 서비스 지금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웨이브즈 시스 SVC 이거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보조 도구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조금 더 많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온, 스케줄러 태스크, 서비스 이런 식 얘네가 좀 비슷한 경향인데 로그온은 컴퓨터가 켜질 때 한 번, 스케줄러 태스크는 정해진 시간마다 시간은 정하기 나름이고 정해진 시간마다 켜지게 되어 있고 서비스는 꺼져 있으면 바로 다시 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죠. 이 서비스는 꺼져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로 다시 시작을 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고 보통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보통 한 90% 정도의 악성 광고용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들이 정리가 되는데 예전엔 드라이버 항목,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주변 기기 같은 것들을 연결했을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설치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설치한 도구가 그 윈도우즈 시스템, 기계, 장치 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이 새로 설치한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키보드를 내가 구입을 해서 새로 연결을 했는데 보통 윈도우즈에는 기본 키보드 드라이버가 있어서 그 드라이버에 맞춰서 보통 그 개발들을 하죠. 키보드 제조사에서. 그런데 좀 특이한 키보드가 있어서 숫자 1을 누르면은 2로 표시되도록 하는 키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 1을 눌렀을 때 2가 나오는 그 동작은 윈도우즈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제공되거나 아니면은 판매되어 있는 기본 키보드와는 동작이 다르죠. 그런데 나는 이 키보드로 1을 눌렀을 때 2가 나오게 하고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키보드 제조사에서 그 키보드 전용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1번 버튼을 누르면 2번이 나오게 해라 라고 이 드라이버에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윈도우즈에 인식시켜서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이나 주변 기기마다 자기만의 특정한 동작을 윈도우즈 장치나 아니 컴퓨터 장치나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인식시켜주는 그런 중간 관리자 같은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드라이버라고 해요. 드라이버는 프로그램보다는 시스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얘네도 이 드라이버도 계속 켜져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주변기기나 프로그램들이 뭐 좀 다른 동작, 자신만의 특이한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연계가 돼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거나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도 당연히 프로그램 윈도우즈가 켜져 있을 때 지속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윈도우즈에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 드라이버에도 바이러스를 숨겨놓고 바이러스 숨겨놓는다는 것은 안 보이게 해놓는다기보다는 정상적인 드라이버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찾기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로그온, 스케줄러 태스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은 보통 90% 정도의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샀거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오토런즈 프로그램의 이 항목들을 잘못 삭제하면은 컴퓨터가 안 켜지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상 동작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옵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항목과 윈도우즈의 항목 이 두 가지를 숨겨놨기 때문에 굳이 뭐 부팅이 안 되는 정도의 이상 현상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윈도우는 없었지만 인텔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있죠.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나 인텔 코퍼레이션은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와 관련된 뭐 드라이버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일 거고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 관련한 그런 정보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끄게 되면 부팅이 안 되거나 이상 동작을 하거나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거나 하시면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 좀 수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수리점에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창에서 이름들을 찾아서 판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있는 것보다 이 로그온 항목에 있는 이 이름들, 이나 이 파일명들 이것들을 검색해 보는 게 더 좋겠죠. 얘네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 파일들이니까. 그런데 그 한 5년, 6년 전쯤인가요? 중요한 거는 그 인터넷에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이러스 토탈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바이러스 토탈 위키백과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바이러스 토탈은 무료로 파일 검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최대 70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한다. 검사할 파일은 웹사이트나 전자메일을 거쳐 올릴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 쓰이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가 잡아내지 못하거나 오진을 하는 바이러스 또한 진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단점으로는 제출한 파일만 검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컴퓨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자메일을 통하여서나 직접 이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파일 크기가 최대 128MB라는 점도 또 다른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9월 7일 구글이 바이러스 토탈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축약 URL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 토탈은 PC월드의 2007년 최고의 100대 제품 가운데 하나로 선별받았다. 바이러스 토탈에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가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으며 2017년 2월 6일 보안업계는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해 경고하였다. 사용 엔진 목록 있죠. 이 중에 안철수 연구소 있고 알약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여기 엠프로텍트도 있네요. 엠프로텍트, 코모도가 한국 회사였나요? 많이 본 이름인데 없네요. 지금 정보가 코모도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코모도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 백신은 이렇게만 있는 것 같네요. 하우리 백신 있네요. 바이로봇.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백신 회사에서 이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로 백신 엔진을 제공을 해줘요. 최신 백신 엔진을 제공을 해줘서 내가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이 정상적인 파일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정상적인 파일을 하나 올려보죠. 여기서 프로그램 파일에서 오다시티는 음성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 중에서 이 DLL 파일을 검사 시작을 해보죠. 파일이 이미 분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올렸을 때 이 파일을 전에 같은 파일을 검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이 파일이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탐지 비율이
뭐 67분의 0, 그러니까 67개의 백신 중에 하나도 바이러스라고 판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분석, 그리고 마지막 분석 보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파일 분석 하게 될 때 이 파일명으로만 이 같은 파일인지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MD5나 이런 파일을 감식하는 그런 계산식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해서 같은 파일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다시 분석해보죠. 내 파일은 다른 파일일 수 있으니까. 이 SHA256 이걸로 해시코드 같은 것으로 파일 인식을 해서 했었나 보네요. 같은 파일인지 아닌지. 그런데 일단 다시 분석하기 하면은 제가 등록한 이 파일을 가지고 이 세 개의 여러 가지 백신들 엔진에 넣어 가지고 검사를 해봐요. 다시 애드어웨어, 뭐 안넷바이러스, V3, 알리바바, 알약, 뭐 아바스트, AVG, 아비라, 바이두 이런 유명한 백신들, 카스퍼스키도 있고 에프프로도 있고 지데이터도 있고 이런 백신에다가 바이로봇도 있네요. 하우리에 이런 백신에다가 다 이 파일을 넣어보고 그 결과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게 바이러스라고 판별이 나면은 그 백신에서 판별하는 바이러스 이름을 여기 녹색 체크가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오른쪽에 업데이트는 지금 제공된 이 백신의 엔진, 안넷 V3 엔진이 며칠자로 업데이트가 된 엔진인지 그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해주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죠. 파일 바이러스 판별을 할 때 이런 전 세계의 백신을 가지고 내가 등록한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바이러스 판별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왜 바이러스 토탈을 말씀드렸냐면은 그 오토런즈로 다시 돌아와서 오토런즈 옵션 중에 보면은 여기 이름 항목 중에 끝에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옵션에 스캔 옵션을 볼 때 체크 바이러스 토탈 한 다음에 리스캔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토탈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하나 먼저 나와요. 바이러스 토탈에 대한 안내 페이지. 예.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안내 페이지를 끄고 얘를 누르면 뭔가 바뀌었죠. 이 바이러스 토탈 항목이 아까는 없었는데 해시 서밋, 해시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파일, 조그만 파일 하나 올렸을 때 그 파일을 가지고 아까 그 전 세계 백신으로 검사하는데 적어도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바이러스 토탈 항목에 이 숫자들이 표시가 됐죠. 숫자들이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이 오토런지 항목에서 이 파일 하나하나를 그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항목에도 익스플로러 항목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항목에도 스케줄러 태스크도 서비스도 드라이버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바이러스 토탈에다 검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 지금 이 로그온 항목에서 보면은 인텔 코퍼레이션의 IA 스토어 아이콘이네요. 스토어 아이콘이 항목이 67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67개의 백신 중에 한 가지 백신에서 바이러스라고 판별이 됐다. 이거를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백신에서 좀 유해 요소로 판별을 한 건지 모르면은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백신이네요. 그래서 언세이프로 그냥 세이프가 뭐였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만 표시를 했어요. 뭐 바이러스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지만 않다.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다른 걸 하나 또 볼까요? 페니로얄 ASP 엔진. 이거는 68분의 1, 68개의 백신 중에 한 가지에서 바이러스로 판별을 했다. VBA32에서 말웨어, 크립터 말웨어로 판별을 했다. 근데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서는 바이러스로 하고 판별을 안 한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아까 봤었던 렉스퍼트 30 프린트 서비스도 한 가지 백신에서 바이러스라고 판별이 됐네요. 알리바바, 중국 백신이겠죠. 알리바바면 여기서 이 바이러스로 판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많이 퍼지지 않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 개에서 5가지 정도 바이러스라고 판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것이 그 바이러스 샘플을 구해서 딱 그 샘플에 맞는 백신 정보, 바이러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동작하는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은 이동하는 경로나 아니면 설치 경로나 아니면 동작의 유형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그거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들, 비슷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은 항상 오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그 파일의 좀 제작이나 아니면 이런 경향에 따라서 바이러스라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런즈로 보면은 적어도 5가지의 백신 이상, 5가지 백신 이상에서 바이러스라고 판별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유해 요소라고 판별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부터 4가지 정도는 좀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 많은 경우는 뭐 60개 백신에서 바이러스라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진짜 바이러스겠죠. 근데 적어도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 백신에서 좀 유해 요소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별을 하면은 그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한 내용이 진짜 바이러스다, 악성 광고 요소다 한다면은 그때 그 오토런즈에서 제거를 해보시거나 오토런즈에서 제거를 하거나 오토런즈의 앞에 이 체크 표시를 빼주면, 체크를 해제해주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체크만 해제하시면은 그 다음 실행 컴퓨터 재부팅 시에 동작을 안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러 태스크면은 스케줄링 동작을 안 하거나 서비스면은 서비스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의 경우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거를 종료해 준 다음에 이 체크를 해제해 주거나 하셔야 될 거고 아니라면 그 다음 부팅될 때 적용이 되거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체크 표시만 해제해 주면은 동작을 못 하게 된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해제하고 재부팅 해봤다가 내가 하던 동작이 안 된다. 그런다면 다시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제 컴퓨터는 그리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많이 없죠. 근데 이 중에서 좀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것이 이 색깔 부분이에요. 색깔 부분. 이 에브리띵 항목으로 보면은 지금 흰색 항목, 이 파란색 항목은 이 레지스트리 폴더 항목,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구분하기 위한 나눠져 있는 폴더 항목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이나 아니면은 서비스나 아니면은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은 뭐냐 하면은 이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진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목록에 있어도 어차피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 자동 실행되는 항목에 있는 자동 실행되는
실행값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빨간색 항목. 빨간색 항목은 뭐냐면은 뭔가 좀 그 정보 요소가 모자란 것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지금 이 서비스 항목에서 보면은 스페이스 데스크 서비스 얘를 볼까요? 스페이스 데스크 서비스가 지금 빨간색인데 얘는 보면은 여기 엔트리 이름은 있는데 지금 데스크립션, 설명하고 퍼블리셔, 제조사가 없어요. 뭐 이미지 패스는 실행되는 그 파일이 있는 위치고 타임스탬프는 뭐 설치된 시간이나 그 이 컴퓨터에 설치된 시간이면 타임스탬프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작사하고 이 파일 설명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설명이 없는 것들을 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냐 하면은 옛날에 보통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들이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제조사하고 이 프로그램 설명만 안 해놓은 것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누락해서 등록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좀 보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래서 접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아니면은 숨겨진 폴더나 아니면은 시스템 폴더 같은 좀 그 공개되지 않은 폴더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은 이 바이러스 토탈의 파일을, 아까 우리가 바이러스 토탈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하나 직접 선택해서 넣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로그온,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스케줄러 태스크, 서비스 항목, 드라이버까지만 한번 이 바이러스 토탈에 적어도 앞에 슬래시 앞에가 뭐 5개나 10개 이상 되어 있는 항목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항목의 오토런즈 엔트리 이름이나 아니면 이미지 패스에 있는 파일명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본 다음에 그게 정말 악성 프로그램이다 라고 검색에 나온다면, 적어도 2군데 3군데서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 그게 뭐 어떤 동작을 한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건 꼭 지워야 된다, 이런 것을 보신다면,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그 항목을 찾아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체크 표시를 꺼서 실행이 안 되게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해보세요. 재부팅을 해봐서 이제 내가 좀 문제가 됐었던 이상 현상, 유해 요소가 해결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악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 오토런즈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동작하고 있는 것을 동작을 못하게, 그러니까 다음 부팅할 때 동작을 못하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꼭 하나 좀 같이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보통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점검을 할 때 뭐 다른 점검 업체에서는 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점검을 하거나 점검 교육을 할 때 오토런즈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은 보통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많이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오토런즈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토런즈 프로그램의 안내와 뭐 사용 방법,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하는 방법이나 설명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 오토런즈 프로그램으로 체크만 해제한다고 해서 그 악성 프로그램이 꺼지면 좋은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꺼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얘는 처음에 안내해 드릴 때
컴퓨터가 켜질 때나 아니면 컴퓨터가 운영되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항목들의 목록을 표시해 드렸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 실행되는 항목의 목록을 체크를 해제하거나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끄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실행되는 항목이 없어졌네. 다시 하나 만들어 넣어야지 해가지고 삭제된 걸 바로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토런즈만 가지고 아무리 백날 삭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실행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를 꺼주지 않으면 그러면 증상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같은 증상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항목으로 실행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해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동작 못하게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런즈 프로그램으로 자동 실행되는 항목들을 제거해주면 그러면 이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의 점검이 보통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오토런즈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내일 봐서 내일도 질문이 많지 않다 한다면은 내일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점검 도구를 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방법이나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안내해 드려 볼게요. 오늘은 오토런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이